창원시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본회의장에서 사과했는데 그 전후로도 공인인 줄 깜빡해서 죄송하다는 등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경남경찰청 간부 4명이 제주도 출장 중에 골프를 해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공대 훈련장 견학이 출장 명목이었지만 일정에 앞서 라운딩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0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경남체육회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조차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정책 토론회도 열리지 않는 체육회장 선거의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고 중국발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곳곳에 황사 눈을 뿌리고 있습니다. 경남은 내일부터 저녁이 영하권에 들고 당분간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 창원시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시의원은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했는데요. 해당 의원은 지난 9월 창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도서관이 좌경화됐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김민아 의원이 어제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 하늘로 간 영혼들을 2번 죽이는 유족들이라며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방송 인터뷰에 나온 한 유족을 두고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1일엔 민주당을 향해 노란 리본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등 혐오성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사죄와 김 의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고 정의당 경남도당도 김 의원의 공식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창원시의회도 그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시의회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특히 유가족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사과 발언 2시간 전 자신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렇게 파장이 클 일인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경남경찰청 간부 4명이 제주도 출장 중에 골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특공대 훈련장 견학이 출장 명목이었는데요. 이들은 일정을 마치기도 전에 골프 라운딩을 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창설된 경남경찰청 특공대입니다. 이를 관리하는 경비과 소속 경정과 경찰특공대 경감 등 간부급 4명이 제주도 출장을 떠난 건 지난 5월 초입니다. 의령에 새로 지을 경찰특공대 훈련장 추진을 앞두고 제주 애월읍의 훈련장을 견학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훈련장이 좀 잘 되어 있다는 데는 내일 가가지고 이제 좀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간 거죠. 애초 하루 일정으로 추진됐던 출장은 비행기표 예매가 어려워 1박 2일로 연장됐습니다. 이들은 첫날 제주도 숙소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은 뒤 이튿날 오전 인근의 한 골프장에서 4시간 정도 라운딩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장 전 해당 골프장의 예약 현황을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남경찰청 감찰계는 지난 10월 말부터 감찰 조사를 벌여 이들이 근무소홀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골프장 비용을 직접 지불해 부정청탁의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중순 이들을 전보 조치하는 한편 경찰청에 징계위 회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경찰청 징계위를 거쳐 확정됩니다.
앞서 지난 3월 직무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제주도 원정골프 접대를 받은 김해시 공무원 3명이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지난 9월 제주 출장 중 골프를 친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들이 해임되는 등 공직사회의 골프 관련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상남도 체육회장 선거가 모레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체육인 복지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정작 체육인과 지도자는 배제된 채 임원 중심의 대의원들만의 잔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원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신성민 후보는 경남 손수천 건립과 체육인 복지카드, 스포츠과학 연구소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흘리는 땀과 노력, 성과에 비해서 제대로 된 정정당당한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1기 경상남도 체육회장인 김호영 후보는 18개 시군 생활체육 확대를 위한 지원과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시군 체육회와 회원 종목 단체 간의 소통의 변화,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지원에 대한 변화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경남골프협회 이사를 지낸 곽종욱 후보는 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1,000억 원 예산 확보를 공약했습니다. 12조에 1,000억이 되려고 그러면 0.8% 정도면 1,000억입니다.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 0.8%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체육인들은 이런 공약들을 어디에서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경남도 체육회 홈페이지에도 없고 후보 정책 토론회도 경상남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열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선거인단은 시군 종목별 임원 중심의 대의원 585명, 체육행정의 수요자인 체육인과 지도자는 배제된 채 체육계 인맥에 기댄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공급자들끼리만 하고 있는 선거죠. 어떤 시민들이 어떠한 정책을 좋아하는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선거가 되는 거죠. 경남체육회장 선거는 모레 치러지며 이어 22일 열릴 18개 시군 체육회장 선거에는 모두 40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폐지 절차를 밟고 있지만 가장 먼저 올해 일정을 마무리한 부산시의회가 폐지 심사를 보류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내년 1월까지 한 달간 특별연합과 경제동맹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에서 이상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폐지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의원들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연구모임에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규약안이 폐지돼야 특별연합 사무국을 해산하고 대신 경제동맹 사무국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달 안에 임시회를 열었으라도 폐지를 의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일단 다음 달까지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제동맹이 옳은 방향인지, 부울경 특별연합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산시의회가 폐지 심사를 보류하면서 앞으로 남은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폐지안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내일 상임위 심사, 15일 본회의 의결이고 울산시의회는 내일 상임위 심사, 16일 본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경실련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특별연합 폐지 절차 중지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부울경 3개 단체장들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졸속적으로 폐기하려 한다면 800만 시도민들의 반대에 부닥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세 개 시도의회의 서로 다른 결정과 법적 소송까지 얽혀 부울경 협력은 당분간 겉돌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오늘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중국발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곳곳에 황사 눈을 뿌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어디에 얼마나 눈이 더 내리는 건지 주의해야 할 점은 또 무엇인지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이 집중되는 시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저녁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까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내일까지 강원 남부 산지와 충청 북부에는 최대 10cm 이상, 충남 내륙과 전남에는 1에서 5cm 등입니다. 이번 눈은 쉽게 쌓이는 한방눈입니다. 특히 오늘은 중국발 황사까지 섞여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가 계속 발효되고 있습니다. 피부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눈을 직접 맞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눈은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눈이 그친 뒤에는 이번 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은 영하 10도, 철원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거로 예측됐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며 오늘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린 눈이 얼면서 곳곳에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보행자는 물론 출퇴근길 차량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동파 사고를 막으려면 수도 계량기를 헌옷 등 보온재로 감싸줘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하는 만큼 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한다면 모자와 장갑 등을 착용하거나 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경남은 내일 눈 소식 없는지 또 얼마나 추울지 김라희 기상캐스터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을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함양과 거창, 합천 등 일부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기온이 2도에서 10도 가까이 급강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을 포함한 서부 내륙으로는 내일 새벽까지도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 살얼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종일 미세먼지가 기승이었죠. 내일도 오전 중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창원과 김해는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영상 3도에서 4도에 그치며 오늘보다 5에서 8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진주와 하동은 영하 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창과 함양의 낮 최고 기온은 0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남해 동부 앞바다를 제외한 해상의 모습은 요란스럽겠습니다. 거친 비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전망됩니다. 내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강한 바람이 체감 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산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58 마이크로그램으로 경남에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200 마이크로그램 안팎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 활동과 자동차 운행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가 8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월 중순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많은데요. 정체되던 겨울철 재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조짐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어서며 약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 6,85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2만 명대를 기록했던 어제보다 약 3.8배 증가한 수치로 주말 이후 진단검사 건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도 증가폭이 큰 편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월 14일에 9만 3,949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고 화요일 기준으로도 9월 6일 이후 14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도 9천여 명 많은 숫자로 일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최근 증가세가 의무 조정안 마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8명 줄었지만 여전히 460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은 34.7% 가동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9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 31,128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 60대 2명 등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코로나19 경남 신규 확진자가 석 달 만에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창원 2천여 명, 김해 800여 명, 진주와 거제 각각 400여 명 등 모두 5,304명입니다. 경남의 10개 군 지역도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의 재택 치료자는 2만여 명,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48.6%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오늘로 꼭 20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로 본격적인 조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요. 유족들은 오늘 또다시 국회를 찾아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임종빈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또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벌써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본조사 일정도 못 잡고 있다며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들 중 희생자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어떻게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에 반발해 국조위원 사퇴서를 제출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2차 가해를 멈추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움이 절실하고 힘도 없는 유가족들을 왜 자꾸 반정부 세력처럼 몰아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 3당 소속 국조위원들도 별도 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공전의 책임이 여당 측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정 협의도 없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유가족이나 생존자의 청문회 출석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특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정조사 자료 요구에 성실히 제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즉각적인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정치 공세가 될지 먼저 판단해보고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 공세로 그냥 책임 뒤집어 씌우기라든지 이런 프레이밍으로 갈 것인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에 합의한 바 있는데 정작 예산안 협상은 수일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경상남도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건축물의 법 위반과 관련한 경남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35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축물 진출입로 도로폭 확보 의무 위반과 피난 방화 시설의 물건 적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경상남도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처음 보고한 노 전 실장을 상대로 해당 보고와 관계정관 회의 전후 상황을 확인 중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격 당시 이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했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 검찰이 오늘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보고 전후 상황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노 전 실장은 이 씨가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8시 30분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 씨 사망 사실과 소각 정황 등을 문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대면 보고했습니다. 당시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대통령 보고 내용과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이보다 앞선 오전 1시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관계장관 회의에서 오고 간 논의 내용과
지시사항 등도 확인 중입니다. 특히 이 회의에서 이 씨 사건을 은폐하거나 잦은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노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 전 실장은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월북몰이 주장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이라고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박지원 전 원장도 소환 조사합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서 전 실장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정원 문건을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혹시 오늘 택배 상자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 1명은 1년에 70상자가 넘는 택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달과 배송, 운송업 종사자 비중도 함께 늘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우리 국민은 일주일 평균 택배를 1.4회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연간 70.3개 상자에 달하는데 2000년 2.4개 상자에 비하면 3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연간 128.2개 상자, 주당 2.5회 택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택배 이용량이 늘면서 플랫폼 기반 배달업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2020년 22만 명 수준이었던 플랫폼 노동자는 지난해 66만 명 넘는 규모로 많아졌습니다. 이 중 배달과 배송, 운송업 종사자 비중은 2020년 52%에서 지난해 76%로 급증했습니다. 연령대는 30, 40대 노동자가 절반이 넘었고 학력으로 보면 대졸 이상이 53.4%로 가장 많았습니다. 택배 이용량이 늘면서 일회용 포장재 사용도 급증했습니다. 택배나 배달 음식 포장재로 쓰이는 폐합성 수지류 배출량은 60% 늘어났고 종이 상자 등 폐지류 배출도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생활 폐기물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뽑은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도 쓰레기 문제가 3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울산에서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망치로 금은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도주 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니 범행에 걸린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울산의 한 대로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두 사람이 금은방 앞을 서성이며 주변을 조심스레 살핍니다. 발길을 돌리는 듯하다 이내 되돌아오더니 갑자기 금은방으로 돌진해 망치로 유리문을 사정없이 부숩니다. 한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 빠른 손놀림으로 진열장을 깨고 다른 한 사람이 황급히 귀금속을 집어 가방에 담습니다. 진열장 너머로 들어가 나머지 귀금속까지 챙겨 재빨리 도망갑니다. 울산의 한 금은방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한 건 오늘 새벽 4시 반쯤. 왕복 10차로의 대로변이었지만 용의자들은 차량 이동이 적은 시간을 틈타 금은방에 침입했습니다. 범인들이 유리문을 부술고 진열장 안에 있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해 금액만 금목걸이와 팔찌 등 600여만 원어치입니다. 여긴 또 대로변이고 그래서 또 지금까지 또 해외 왔을 때 별 일이 없어서 전에처럼 이렇게 장사가 이렇게 막 잘 되는 편도 아닌데. 이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달아났지만 일당 가운데 남성 2명은 도주 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를 대기하면서 기다리던 그 남자가 하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성으로 보이는 한 명하고 또 남자 한 명이 굉장히 분명을 했을 거고. 경찰은 검거한 용의자 2명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달아난 공범의 행방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의 한 농장에서 폐사한 오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해당 농가와 주변 1km 반경에 든 농가의 닭과 오리 7만 4천여 마리를 폐기하고 10km 안 농가의 가금류 25만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남에서는 지금까지 야생 조류에서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14건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백선에 경남 7곳이 포함됐습니다. 선정된 곳은 진주성과 통영 디파랑, 김해 가야 테마파크, 고성 당항포, 여좌천, 거창 항로와 힐링랜드, 황매산 국립공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 100곳을 201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내일 저녁 7시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마술피리를 공연합니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 활력 촉진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며 저녁 6시부터 누구나 선착순으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마술피리는 모차르트 3대 희곡 오페라 가운데 하나로 1971년 처음 오페라로 만들어졌습니다. 매일 뜨고 지는 태양이지만 12월에 보는 노을은 그 어느 때보다 아쉽고 또 다른 의미를 더하죠. 사천의 노을 명소를 변성준 촬영기자가 60초 경남에 담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우조선이 지난 6월 조선소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30여 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리인단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BNK금융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회장 후보군을 확정했습니다. BNK금융이사회는 그룹 계열사 대표 9명과 외부 자문기관이 추천한 외부 인사 9명 등 모두 18명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추천받은 외부 후보군 9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주 안에 서류 심사를 하고 후보를 압축해 심층 면접으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마카롱 등 디저트류 판매업체 44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에서 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무등록 영업, 한글 표시 없는 식품 사용 등입니다. 특히 허용 안 된 식품 첨가물을 쓴 업소는 영업 정지 조처를 내릴 계획입니다. 창원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가 지난 9월 태풍 흰남노 때 현장 활동을 하다가 다친 의창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A씨에게 치료비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30대 소방사 A씨는 태풍 당시 창원시 동읍의 한 도로에서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던 중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창원소방본부 소속 직원 800여 명도 성금 1,100여만 원을 모아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연말연시 이웃을 돕기 위한 KBS 특별 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가 오늘 KBS 창원 방송총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방송에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강기철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
프로농구 창원 LG세이커스 이관희 선수 등이 참석해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KBS 창원 방송총국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을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삼, 40년 전만 해도 통영에는 200곳이 넘는 나전 공방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급감하면서 지금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그 수가 줄었는데요. 아름다운 나전을 더 오래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 나전장을 경남인에서 만나봅니다. 전통 기법으로 거북등 문양 구간문을 섬세하게 표현한 팔각탁자입니다. 12간지 띠별로 이제 다 흉상을 해갖고 다 연기고. 12간지 팔각탁자 역시 장인이 직접 고안한 문양과 끊음질로 영롱한 자개 빛깔을 살려냈습니다. 현대와 어떤 우리 전통이 서로 매치가 돼야 요즘은 어떤 상품이라든지 어떤 작품이라든지 모양을 낼 수 있는데 옛날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고집하는 건 그건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열다섯 살 때부터 나전과 함께한 박재성 나전장의 손에선 자개가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끊음질에 사용할 자개를 자르는 중인데요. 거도로 자른 자개는 기계로 자른 것처럼 가늘고 일정합니다. 줄톱 하나로 곡선의 문양을 세공하는 주름질 솜씨도 놀랍습니다. 두께가 종이장처럼 얇은 자개를 순식간에 흠 하나 없이 오려내는데요. 절삭기를 이용해 대량으로 찍어낸 문양을 거부하고 모든 재료를 직접 세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시중에서 대량으로 이제 놓을 수는 있는데 첫째는 작품성이 없답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이제 손을 하고 제대로 만들어야 그 작품성이 있는 거지. 목판을 오칠해 삼배와 칠죽을 바르고 초질, 중칠을 거친 뒤에야 나전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직접 그린 도안을 바탕으로 뭐든 표현할 수 있는 끊음질이 그의 주특기입니다. 직선의 자개를 끊음질해 곡선을 그려내는 실력은 웬만한 장인도 감탄할 정도인데요. 시간을 따지면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하나하나 마무리돼 갈 때는 그 어떤 희열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품 완성하는 그게 목적이지. 시간이 쫓기게 한다고 하면 옳은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나전 산업이 기울면서 많은 기술자들이 공방을 등질 때도 고집스럽게 작업대를 지킨 장인은 지난 2008년 경상남도 최고 장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오직 이 길만 쭉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 나이 들어가고 어떤 다른 생각해볼 것도 아니고 저는 어찌됐든 난실이 이걸 천지로 생각합니다. 궁궐에서 사용하던 큰 상을 응용한 궁전 대궐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곡면까지 주름질과 끊음질로 수만 개의 자개 조각을 수놓으며 2년 6개월간 투혼을 쏟은 작품입니다. 이런 건 이제 반반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아무래도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곡선, 특히 이제 이 손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 이게 하려고 이제 많이 애로 묵지요. 그때 디스크 하고 수술까지 하고. 끊음질만으로 도자기의 곡면과 국화꽃잎의 곡선을 완벽하게 살려낸 국화문 건칠 화병입니다. 꽃송이의 가느다란 꽃잎 하나에만 100번 넘는 끊음질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그 만송이 뿌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이 시원하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끊음질한 거북등 문양에 상감을 더하는 등 전통 기법을 응용한 결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부지런히 나전 기술을 전수한 덕분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제자만 10명이 넘습니다.
정말로 존경스럽죠. 완전 외길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또 해보시고 이러니까. 가구 대신 그림, 벽걸이로 나전의 영역을 넓힌 나전장은 지난 10월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됐습니다. 전통은 반드시 뭐 이어가야 되지만은 저만의 색깔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55년 나전의 길. 그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오늘에서 내일로 이어지는 나전을 꿈꿉니다.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전국의 대학 교수 935명의 설문조사 결과 올해 사자성어 1위로 뽑혔는데요. 정치권의 잘못이 드러나면 서로 니탓 공방을 하며 책임 정치가 실종됐음을 꼬집는 표현입니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소인배 정치를 비판한 올해 사자성어 과이불개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